설공찬이 우리나라 최초 한글 필사본 소설. 원작 채수, 다시 쓴 김재석, 그린이 김주연. 제5장 공찬과 초희, 노란 창포꽃. 설공찬, 흰 돌과 검은 돌. 김석산, 해원제. 공찬과 초희, 노란 창포꽃. 어릴 때는 멋모르고 단오지뜨면 둘이서 잘 놀았는데 이제는 댕기머리에 비녀를 꽂을 때가 오니 남녀가 유별하다는 걸 새삼 느끼는구나. 1498년 무오년 연산군 4년 늦가을, 설공찬은 자기 방에서 누나가 쓴 아미 사계를 펼쳐서 읽었다. 몇 번을 읽고 읽었다. 누나가 비구니승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떨쳐지지 않았다. 백정 정사에서 엿들은 아버지와 숙부의 대화도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누나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마음이 갈팡질팡했다. 아침에도 잠시 스치며 누님을 봤지만 차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방문을 확 열고 설공침이 설원과 윤자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설공찬은 깜짝 놀라 펼친 한지를 구겨서 후다닥 반상 밑으로 숨겼다. 왜 이렇게 놀래? 무례하게 어떻게 배려하는 마음도 하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형이 깜짝 놀래키자고 해서. 설공찬이 화를 내자 설원이 미안한 마음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설공침은 공찬 앞에 윤목을 던졌다. 전에 승경도 놀이를 하다 공침이 화난다고 풀숲으로 던져버린 그 윤목이었다. 내가 다시 찾아왔다. 내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을까봐. 애들이 승경도 놀이를 하자고 하도 조르는데 네가 없으면 재미없잖아. 설공찬은 공침이 사과를 하자는 것인지 다시 재미있게 놀자는 것인지 헷갈렸다. 그런데 너 또 반상 밑에 뭘 숨기는 거냐? 어디 업문으로 쓴 글 같은데 혹시 네 집 처자에게 마음이라도 고백하려는 거냐? 하하하. 공침아, 그런 헛소리 하려거든 그냥 나가지. 난 승경도 놀이할 기분이 아니거든. 나도 특별히 너하고 승경도 놀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제 곧 아버지와 함께 한양으로 떠날 테니까. 조정의 실세이신 유자광 어른을 찾아뵙는다고 나보고도 준비하라고 하셨어. 설공침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고는 공찬에게 바짝 다가와 앉았다. 어느새 반상 밑으로 손을 넣더니 공찬의 손에서 한지를 빼앗았다. 이리 내놓지 못해? 설공찬이 공침의 손에 들린 한지를 다시 빼앗으려 했다. 둘은 엎치락 뒤치락 했다. 설원과 윤자신도 달려들어 공찬이를 잡았다. 결국 설공침이 공찬의 등에서 목을 눌러버렸다. 내가 서간문은 잘 전해줄게. 어떤 처자냐? 하하하. 공침은 구겨진 한지를 펼쳐봤다. 언문과 한문이 섞여 있었다. 다는 몰라도 대충 뜻을 알 것도 같았다. 공침은 이럴 때 그냥 언문도 공부해둘 걸 싶었다. 사실 한문보다야 100배, 1000배 배우기도 쉬운데 말이다. 글씨를 보니 이건 공찬이 네 글이 아니구나. 초희 누나 글이구나. 서방세계 부처. 윤자신은 한문뿐만 아니라 언문도 공부한 터라 쉽게 마지막 글귀를 읽었다. 부처라고 썼다고? 경국대전의 부녀자가 절에 다니면 곤장이 100대라고 했는데?
그만두지 못해? 그만두란 말이야. 설공차는 힘으로 당해낼 도리가 없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설공침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한지를 지닌 채 휙 방을 나가버렸다. 공찬이 형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 미안해. 서론이 공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자 윤 자신도 서둘러 뒤따랐다. 설공침은 곧바로 아버지 설충수에게 달려갔다. 뭔가 횡재를 한 느낌이었다. 언제나 초희 누나와 공찬에게 무시를 당했는데 아니 그들이 직접적으로 무시한 일은 없었지만 늘 무시당하는 기분을 지울 수는 없었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났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혼쭐을 내주고 싶었다. 설충수는 아랫사람들에게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단단히 하라며 재촉했다. 그는 금고에 넣어둔 돈다발을 따로 챙기며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설공침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한지를 내밀 때는 뭔 종이 쪼가리냐 싶었다. 초희 누나가 쓴 글인데 부처라고 쓴 것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보여서요. 설충수는 찬찬히 글을 읽었다. 그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허허, 초희는 교수감으로 어느 대감댁에 내놓아도 정말 남부럽지 않겠구나. 하하하. 예?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설충수는 놀란 토끼 눈으로 바라보는 아들 공침을 지그시 노려봤다. 네 녀석이 이 두 남매의 반만 따라갔어도 네 이 고생을 안 하련만. 설공침은 아버지의 말을 듣자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그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음날 설충수는 형님인 설충란 집을 찾았다. 둘은 안치에 들어가 마주 앉았다. 설충수는 어제 공침이 가져온 한지를 형에게 내밀었다. 설충란은 한지를 펼쳐 글을 읽었다. 단박에 딸 초희가 쓴 글이란 걸 알아챘다. 글을 다 읽고는 동생 설충수와 눈을 마주쳤다. 형님, 이러다 초희가 이 집을 떠나 어디 비구니 승이라도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설충수는 능청스럽게 한수 떠보듯이 말했다.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리고 이 글이 왜 자네 손에 들어갔는가? 제 손에 들어온 경위가 어디 중요하겠습니까? 이러다 귀한 교수를 놓칠까봐 그게 더 염려스럽지요. 형님, 이참에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제가 한양에 가서 연주를 놓을 테니 초이 혼례 준비나 잘 하시지요. 종이를 쥔 설충란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제가 어찌 저 잘 되자고 이러겠습니까, 형님?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비구니 승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다 형님을 생각해서, 이 가문의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설충수는 두말하지 않을 테니 잘 생각해 보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문을 나서다 돌아보며 썰핏 미소를 지었다. 설충수는 앞마당을 나서다 공찬과 마주쳤다. 공찬이 인사를 하자 허험 하고는 스쳐 지나갔다. 공찬은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다. 초희 누나가 쓴 한지를 가지고 왔다는. 설공찬은 그 후로 초희 누나가 아버지에게 불려가고 또 초희 누나가 울부짖으며 한지를 움켜쥐고 방을 뛰쳐나오는 걸 지켜봤다. 그는 초희 누나를 더는 볼 면목이 없었다.
그는 방 안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그저 울분이 치미고 미안한 마음을 삼켜야 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찬소리가 내리고 겨울이 왔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가 다음 해 봄이 왔다. 연못가에 노란 창포꽃이 피어났다. 창포에 머리 감는 단오절이 찾아왔다. 그동안 초희의 혼사 이야기도 차곡차곡 진행되어 갔다. 설궁차는 누이가 슬피 우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혼사 이야기가 오갈수록 누이는 방문 밖을 잘 나오지 않았다. 공찬과 초희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져 갔다. 순창군 단오제를 보러 임실, 담양, 남원, 정읍 등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단오제에 들어가기 전 4월 금음날 설충란은 푸른 도포에 큰 갓을 쓰고 순창 옥전동 성황사 재단 앞에서 고유 제문을 펼쳐들었다. 뒤로는 순창 향리인 이방, 호방, 병방, 형방, 공방, 예방이 두루마기에 작은 갓을 쓰고 무릎을 조아리고 앉았다. 재단 밑으로 나팔을 든 취타 대원과 성황 대신 사명기와 성황대기, 십이지신기, 청룡 백호기, 영기 깃발을 든 군졸 수십 명이 재단을 향해 서 있었다. 각양각색 색깔을 뽐내는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고가를 쓴 박수무당과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희들이 그 뒤에 섰다. 그 뒤는 성황제를 보기 위해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골 사람도 장사진을 이뤘다. 유세차 명 홍치 12년 연산군 5년 1499년 기미 4월 금음날 삼가 8세손 설충란이 신명이신 설공검 성황대왕에게 감히 밝게 고합니다. 공경이 생각건대 높으신 신명은 살았을 적에는 진신이었고 죽어서는 영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황대왕은 순창군 설씨 가문의 어른으로 성품과 행동이 맑고 수려하여 일찍이 고려 고종 임금 때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관직이 참리에 이르렀는데 나이가 많아 물러가기를 정하니 임금은 중찬을 하사하고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벼슬하는 동안 정념하고 정직하여 덕이 두루 미치고 인에 화합하여 관위가 일품에 이르러 삼한 공신이 되었습니다. 성황신에 의탁하니 영험이 많아 국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려조 이후 나라와 지방 관하에서 제사를 지내었으니 다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아주 오래되어 국제는 혁파되었으나 이후 온 경내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받들어 삼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스스로 이어져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았고 길로 이어짐이 끝이 없고 설충란이 성황사에서 제문을 읽고 있는 동안 초희는 아래 여자 아이를 데리고 순창 관하 근처 응향지를 거닐었다. 단오제 준비도 거의 마무리에 들어 있었다. 높이 세워진 나무에 그네가 매달려 있었다. 작년 단오제 때도 이 그네를 타고 놀았었다. 그때 동생 공찬이가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었다. 오늘 동생 공찬이와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공찬은 누나가 응향지에 나와 서성거리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숨어서 지켜봤다. 차마 다가서려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어젯밤에는 누이에게 전해줄 편지를 썼다. 행여 누이 앞에서 제대로 말로 전하지 못할까봐.
초희 누님, 한겨울을 하면서 이토록 사무치는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님의 방에서 아미사게 글을 봤을 때 이런 글을 쓰는 누님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누님이 세상 삶에 비관하여 비구니승이 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글로 인해 야단 맞는 모습에서 나의 잘못을 통곡하며 뉘우쳤습니다. 아버지와 숙부가 나누는 정략 혼인에 대해 몰래 들었을 때도 누님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다들 나를 위한다면서 누님을 희생시키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날은 혼사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아버지를 찾아갔었습니다. 성정이 어진 임금의 때도 아니고 조정의 중신들이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때에 제가 과거 시험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초이 누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혼사를 진행하시는지, 제 출세를 위해 누님을 희생시키는 건 아닌지 따지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불효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누님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만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누님에게 불행한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저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제 자신부터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차는 어젯밤에 쓴 편지를 소매에 넣어두었다. 2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나에게만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초희는 먼 발치에서 공찬이 도령옷을 입고 걸어오는 걸 봤다. 작년 단오제 때 공찬과 놀던 일이 엊그제 일 같은데 세월이 금세 흐르는 것 같았다. 누님, 꽃무늬가 들어간 화사한 옷을 입으시니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공차는 겨우내 서먹했던 누이와의 사이를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초이가 미소로 응답했다. 궁찬아, 너도 올해부터는 순창 향교에서 공부에 정진하겠구나. 점점 더 볼 시간이 없겠구나. 나도 혼사가 이루어지면 이 고을을 떠날 테니. 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누님이 어딜 간들 못 찾아가겠습니까? 공차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초희는 공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소매에서 잘 접은 한지를 꺼내 공찬에게 건넸다. 공찬은 얼떨결에 누이의 편지를 받았다. 실은 공찬도 누나에게 편지를 전해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나는 두룡종 물맞이를 다녀와야겠다. 이 아이가 사람들이 밀리면 두룡종에서 머리도 감지 못한다고 어찌나 조르는지. 이 아이도 그동안 집안일 거들라 모내기 거들라 고생했으니 머리는 한번 감겨줘야 하지 않겠니? 뒤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힐끗 눈치를 주었다. 어릴 때는 멋모르고 단오제 때면 둘이서 잘 놀았는데 이제는 댕기머리에 비녀를 꽂을 때가 오니 남녀가 유별하다는 걸 새삼 느끼겠구나. 초희는 공찬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공찬은 초희 누나에게 편지를 받고 그만 자신의 편지를 전하는 건 잊어버렸다. 아니, 차마 전하지 못했다. 성황사에서는 상다리가 휘어지는 제사상을 앞에 두고 굿판이 벌어졌다. 박수무당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무희들이 춤을 추며 한참을 놀았다. 춤이 끝날 때쯤 향리 중 한 명이 제관이 되어 영마에 올라탔다. 영마 앞으로 나팔을 든 취타대가 선두에 섰다.
그 뒤를 따라 영기와 성황대신 사명기, 성황대기, 십이지신기, 청룡백호기가 줄지어 섰다. 성황대왕의 부인인 여성 성황신을 맞이하러 대모산성으로 성대한 영신행렬이 풍악을 울리며 출발했다. 설충란은 제단 위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봤다. 성황대왕이신 설공검 조상신이 아들 공찬에게 옳은 길을 열어주기를 마음으로 빌었다. 공찬과 겨운의 소원해진 관계도 적잖게 염려스러웠다. 설공찬은 응향지에 홀로 남았다. 고을 사람들 대부분은 성황제를 보러 성황사에 몰려갔다. 단오 난장 때 쓸 씨름판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저 멀리에 있었다. 공찬은 그네에 앉아 누나가 준 편지를 펼쳐들었다. 공찬아, 보아라. 일전에 내가 쓴 글로 인해 집안에 사달이 났다마는 너의 잘못은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내가 마음에 두고 차곡차곡 불법을 알아가고 있었다만 치엄한 가문의 명예가 있고 너의 장원급제를 바라는 아버님에게 내가 비구니승이 되겠다고 심려를 끼칠 수는 없는 일이다. 초희는 두령정에서 바위에 앉아 어린 종이 머리를 감고 물장구를 치면서 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얼굴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디에도 초점이 없었다. 설공찬은 초희 누나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삼켰다. 단오제가 다가오니 부쩍 어머니 생각이 나더구나. 단오날 그네를 뒤에서 밀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 창포의 머리를 감겨주시던 일도 잊을 수 없구나. 엊그제 밤에는 어머니가 꿈에 보였단다. 노란 창포꽃을 꺾어주셨단다. 영신행렬이 출발하면서 춤추는 무희와 박수무당들이 뒤를 따랐다. 구름처럼 들어찬 고을 사람들이 물길을 내듯 길을 비켜섰다. 취타대가 풍악을 크게 울리며 경사스러운 단오제의 시작을 알렸다. 초희는 동생 공찬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던 어젯밤을 떠올렸다. 한지를 앞에 놓고 한참을 망설였었다. 혼사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 지금이 아니면 서로 소원해진 감정을 풀 길이 없을 것 같았다. 붓을 들어 한지에 써내려갔다. 그런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것이 나로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단다. 너는 어려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덜 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아픈 중에도 내 손을 꼭 잡으며 동생을 잘 돌보라고 부탁했단다. 상혁군이 어머니 상여를 메고 동네를 돌 때 아버지와 함께 상복을 입은 너는 앞에서 걸으며 마냥 천진난만한 모습이더구나. 저런 어린 동생을 남겨두고 나보고 어떻게 돌보라고 어머니가 떠나다니. 글을 쓰는 초이에게 어머니 상여를 메고 가는 상혁군의 노랫소리가 애잔하게 들려왔다. 어허 어허 너하 넘차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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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 넘차 어허 만당 같은 집을 두고 서러워서 어이가나 어허 넘차 어허 정금 같은 자식을 두고 문전 옥답을 다 버리고 12군정 어깨 빌어 만첩 산중 들어갈째 어하 넘차 허허 북풍한 설 찬바람에 눈물이 앞을 가려 못 가겠네. 취타대의 나팔소리가 흥을 돋우고 영신행렬이 줄지어 나아갔다. 젊은 박수무당 김석산이 영신행렬을 둘러싼 마을 사람을
휘저으며 다녔다. 마을 장정들과 춤을 추고 아이를 들어올려 어깨에 걸치고는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야말로 영신행렬에 흥을 북돋았다. 공차는 멀리서 들려오는 취타대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눈가에서 눈물을 닦아냈다. 어여시 자란 내 모습을 보면 어머니도 저승에서 기뻐하실 것이야. 고을의 살구꽃이 어지러이 피고 공찬이 네가 장원급제하여 고을로 금의 환양하는 꿈을 자주 꾼단다. 나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 동생과 어화둥둥 춤을 추는 꿈을 말이다. 설공차는 편지를 쥐고 있는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니 순창향교에서 공부에 더 정진하길 바란다. 나는 아녀자의 몸으로 태어나 달리 일이 없어. 이제 시집갈 일만 남았으니 좋은 배필이면 그저 족하겠구나. 이건 아니야. 이것이 어찌 감히 할 짓인가. 설공차는 울분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가 응향지 주위를 울리며 퍼져나갔다. 초이는 여자아이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향했다. 여자아이는 초이 눈앞에서 손을 살랑살랑 흔들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 그저 영혼이 빠져나간 아씨를 이끌고 갈 뿐이었다. 그렇게 초이 원사는 진행되었다. 물론 설충수의 뜻대로 한양과 연주를 댄 것은 아니었다. 설충라는 그런 정략 혼사만큼은 마지막엔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딸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설령 초이의 뜻이 달리 있었다고 해도. 그리고 공찬이 어둠에 갇힌 시대의 알을 깨고 나와 더 밝은 세계를 보기를. 설공찬, 흰 돌과 검은 돌. 너희 아버지 설충란이 신주를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제사한 지극한 정성에 내가 감동했느니라. 부모보다 먼저 떠난 불효한 자식인데 말이야. 하하하하. 1508년 무진년 중종 3년 초겨울 순창에는 첫눈이 내렸다. 설충수의 집 앞마당엔 백설이 소복하게 쌓였다. 사랑채에는 설공침이 양반 다리를 하고 허리를 곧게 하여 앉았다. 서론에게 약수 한 사발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목이 마른지 헛기침을 자주 했다. 그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설공침은 서론이 가져다준 약수 한 사발을 마셨다. 그의 입에서 설공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저승 이야기도 갈무리를 지어야겠다. 서너 달 동안 공침의 몸에 신세를 졌으니 내가 빠져나가줘야 공침이도 제정신을 차릴 것이 아니냐. 설공침이 묘한 미소를 지었다. 설원과 윤자씨는 아직도 저 미소가 설공침인지 설공찬의 홀령이 짓는 표정인지 헷갈렸다. 서리중조부께서 나에게 전륜대왕을 만나 심판을 받고 환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뵐 분이 있다고 하셨지. 설공찬은 처음 서리중조부를 만났던 명부전 앞 배곡정에서 단둘이 앉았다. 이제 너는 이 천상계의 비경이 어떻게 보이느냐? 서리중조부는 흰 수염을 만지며 넌지시 물었다. 천연 절벽에 구름 밑으로 떨어지는 폭포수가 그 끝을 알 수 없고 이 배곡으로 장식한 종자에 앉아 있으니 그저 도연명 선생이 도화원기에서 꿈꾼 무릉도원 같아 꿈만 같습니다.
설공찬의 대답에 서리는 박장대소를 했다. 그래, 내가 무릉도원을 꿈꾸고 있었구나. 하하하하. 그래서 내 눈에 그렇게 보였겠구나. 오늘 너를 찾으시는 분이 있어 이보다 더 높은 7천 전상계로 너를 데려가려 한단다. 어떠하냐? 더 화려한 비경이 마음에 그려지느냐? 하하하하. 서리 중조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서리는 설공찬의 눈을 비단천으로 가려줬다. 비단천을 풀고 눈을 뜨는 순간 너를 깜짝 놀래주려 간다며 서리가 웃었다. 설공찬은 마음에서 부푼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설공찬은 비단천이 풀리자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곳은 그냥 수풀이 우거지고 오솔길이 굽이굽이 난 산길이었다. 서리 중조부와 함께 서 있었다. 수풀을 헤치며 잠시 더 나아가자 쓰러질 듯 초라한 초막이 보였다. 그곳에 백발의 노인이 바둑을 놓고 있었다. 서리가 다가가 문안 인사를 올렸다. 공찬아, 이리와 인사를 드려라. 설공검 신령이시니라. 아마 순창 성황사에서 죄를 올리는 성황대왕이라면 쉽게 알겠구나. 가만히 있게 소개는 조금 이따 받음세. 한 점은 어디에 놓아야 하나 지금 고민일세. 백발노인은 바둑판을 바라보며 골몰하고 있었다. 설위는 그 모습이 안쓰러운지 지그시 바둑판을 내려보았다. 훈수를 둘 요량으로 바둑판 한가운데인 천원에 흰 돌을 놓았다. 예기 양반 천원에 두다니 내 자리를 노렸구만. 하하하. 백발노인은 그제야 설공찬을 바라봤다. 어떠냐? 내가 마음에 그린 비경이 보이느냐? 설공찬은 설공검 신령의 말에 당황스러웠다. 저는 상상도 못할 궁궐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찌 너에게 그런 비경을 보여주지 못하겠느냐? 마음만 있다면 말이다. 너의 지옥 시왕 심판도 미룬난데 말이다. 하하하. 너의 아버지 설충란이 신주를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제사한 지극한 정성에 내가 감동했느니라. 부모보다 먼저 떠난 불효한 자식인데 말이야. 하하하하하. 설공검 조상신의 뜻밖의 말에 설공찬은 적지 않게 당황했다. 아버지 제사에 감동했다니. 설공검 신령님, 성황대왕으로 제밥을 오래 드시더니 제밥에 맛들인 게 아닙니까? 허허허. 서리가 웃으며 초막에 올라 설공검 신령의 맞은편에 앉았다. 설공찬이 보기에 두 분이 바둑이라도 한 판 두려는 모양새였다. 이 사람아, 조상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어디 들어서야 쓰겠는가? 설위와 설공검은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다. 설공찬도 그만 헛웃음이 나왔다. 원래 그 맞은편 자리에는 설위 자네나 나보다도 더 윗대의 조상신이 앉았다네. 그리고 나에게 바둑 한 수를 가르쳐 주셨지. 설공검 신령은 설공찬에게 흰 바둑돌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숨겼다가 펴보라고 하였다. 설공찬이 주먹을 폈을 때는 검은 돌로 바뀌어 있었다. 분명 흰 돌이었는데. 일체유심조, 이 맞은편에 앉았던 조상 신령이 하셨던 말이란다. 설공찬은 의심스러워 다시 주먹을 쥐고 펴봤다. 다시 흰 돌이었다. 방금 전 마음먹었던 일이었다. 그분이 동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더구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가는 길에 들른 동굴이었다지.
자고 나서 깨어보니 지난밤에 그렇게 맛있게 마셨던 물이 두개골에 담긴 썩은 물이라니. 하하하하하. 설위는 공찬의 손바닥에 있는 바둑돌을 집어 바둑 단상에 놓았다. 손바닥으로 가렸다. 그리고 설공검 신령에게 물었다. 제가 흰 돌을 놓았습니까? 검은 돌을 놓았습니까? 좋은 질문이야. 이 문제를 공찬에게 내면 어떻겠나? 전륜대왕의 심판을 받으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터인데 이 문제를 마치면 우리가 삼신할미에게 부귀영화를 노리도록 정승대감댁의 아들로 점지해달라고 해볼까? 하하하하하. 제가 흰 돌이라고 해도 아마 검은 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설공찬은 두 조상신령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봤다. 그렇느냐? 그럼 흰 돌인지 검은 돌인지 한번 보자꾸나. 설공검 신령이 설위의 손을 들었다. 바둑돌이 없었다. 이승에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말해주거라. 설공침의 입에서 설공찬 홀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원래 마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허망한 마음을 어디까지 쫓아갈 것인지. 설공침은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옆으로 자빠지더니 잠이 들었다. 김석산, 해원제. 약관의 나이에 이승을 떠나 평생 아버님의 가슴에 한을 안겨 드렸습니다. 불효자 공찬이 엎드려 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508년 무진년 중종 3년 초겨울. 순창에 내린 첫눈도 녹아 응달진 곳에 잔설만 남았다. 설충란의 집 안채에는 설충란, 설충수, 박수무당인 김석산까지 3명이 마주 앉았다. 설충수는 며칠 전 미리 형인 설충란을 찾아와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밤새 나누었다.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설공침의 몸에 빙의된 설공찬 홀령이 들려준 원한과 저승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했다. 그리고 설공찬 홀령이 그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을 설충란에게 전했다. 이제 곧 있으면 설공침이 설원과 윤자신의 부축을 받고 설충란의 집으로 올 터였다. 안채마당에는 병풍을 둘러놓고 제사상을 봐놓았다. 설충수는 박수무당인 김석산에게 오늘 해원제를 부탁했다. 오늘 해원제는 제가 원을 풀어드릴 일은 없을 터이고 공찬이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지요. 저는 다만 삼신할미에게 좋은 대환생하도록 점지해달라고 복을 빌어야지요. 나는 자네들이 하는 말에 아직 마음의 의심이 가신 것은 아니네. 다만 자네 아들 설공침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제정신인지 아닌지 들어보고 싶을 따름이야. 형님, 그 애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오늘 공침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빙의된 설공찬의 말인지 분별하셔야죠.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안채 마당으로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3사람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채 마루에 나와서자 설공침이 부축을 받으며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3사람은 마루에서 내려가 제사상 앞으로 나아갔다. 제사상 앞에 멍석을 깔아놓은 곳에 설공침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안채 담벼락 너머에는 고개를 내미는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김석산이 복숭아 나무채를 들고 설공침에게 다가가 눈동자를 살폈다. 아직 설공찬의 혼령이 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른 혼령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설공침입니다, 아버님. 큰 아버님. 설공침은 기운이 없는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쌀쌀한 날씨 탓에 기침도 곁들여 했다. 설충란과 설충수는 그런 설공침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제가 공찬이와 초희 누님에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공침은 침을 삼키고 겨우겨우 말을 이었다. 그만하거라. 기운도 없는데 무슨 말을 이어가려 하느냐. 설충수는 콩침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말을 막아섰다. 그러자 바로 그때 김석산이 들고 있는 복숭아 나무채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김석산은 떨림이 심해서 나무채를 마당 구석으로 집어던졌다. 설공침에게 강한 혼령의 기운이 느껴졌다. 공침이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다. 그리고 설충란과 설충수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조금 전까지 기운이 없던 설공침은 온데간데 없었다. 불효자 공찬이 삼가 아버님에게 문안을 올립니다. 뚜렷하게 공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담벼락 너머에서 고개를 내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불효보다 더 큰 불효도 없다고 했는데 약관의 나이에 이승을 떠나 평생 아버님의 가슴에 한을 안겨드렸습니다. 불효자 공찬이 엎드려 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설충란은 갑작스런 공찬의 목소리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제가 살아생전에 아버님에게 원망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이의 혼사와 불행하게 끝난 누이의 죽음으로 마음의 병을 앓았습니다. 저에게는 관대하시면서 왜 누이에게는 그렇게 정을 주지 않으셨는지 어린 마음에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설충란은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그런 원망들은 저승에 가서 보니 다 제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이 불효한 저를 위해 3년상을 친해주신 덕에 그 공덕이 조상 신령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저승 지옥 대왕들의 심판을 뒤로 미루고 저승 세계를 잘 다녔습니다. 저승 천상계에서 만난 누이는 자신의 일을 찾아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이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병을 앓았지만 누이는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승에서 쌓은 작은 공덕 하나라도 저승 창고에는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승에서 쌓은 작은 악덕 하나라도 저승에서는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저승 시왕의 지옥세계도 불법의 극락세계로 바뀌는 걸 알았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귀감이 되도록 아버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설공침은 다시 일어나 설충란에게 큰 절을 올렸다. 설충란은 저 속에 설공찬에 혼령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만 큰 울림이 있는 말을 듣고 마음으로 탄복했다. 박수무당 김석산은 복숭아 나무채를 다시 주워들었다. 그리고 설공침을 향해 나무채를 들었다. 이제 너의 말을 다 하였느냐, 설공찬 혼령아.
너의 맺힌 한과 저승 이야기가 끝났으면 설궁침의 몸에서 나와 저승으로 돌아가 미뤄진 심판을 받거라. 설궁침은 무릎을 꿇은 채 허리를 폈다. 눈을 감았다. 김석산이 복숭아 나무채를 흔들자 설궁침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설궁침은 뒤로 자빠질 듯이 몸을 떨더니 옆으로 픽 쓰러지려고 했다. 김석산이 설궁침을 몸으로 받아냈다. 그 순간 김석산의 눈앞에 환상처럼 저승세계가 보였다. 전륜대왕이 육도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자 수많은 죄인들이 그 수레바퀴에 빨려들었다. 공찬의 홀령도 수레바퀴로 빨려들었는데 인간계로 떨어졌다. 공찬의 홀령은 한 방울의 물방울로 변했다. 삼신할미가 그 물방울을 받아 어느 절 삼신각에서 치성을 드리는 여인의 태에 넣어주었다. 잠시 후 설궁침이 깨어났다. 아버지 설충수가 달려와 아들을 안았다. 아버지,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 여기 제사상은 뭡니까? 설궁침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의아해했다. 내가 정녕 몰라서 묻는 것이냐? 설충수는 어이가 없어 되물었다. 하하하하하하. 김석산이 옆에 서 있다 호탕하게 웃었다. 우리 설궁찬 두령이 한바탕 잘 놀다 갔구려. 김석산은 제사상 앞으로 갔다. 복숭아 나무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해원가를 불렀다. 오늘 공찬 두령은 어느 갑에 매였는가? 무오 갑이상갑이라 무오 기미경신 신유 임술계해 그 태어난 자들은 어느 대왕 매였는가? 제10전의 전륜대왕 때였다오. 석가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원불인데 무슨 지옥 마련했는가? 흑암 지옥 마련이오. 그 지옥에 들지 말고 시황 극락 돌아가서 복덕가에 인도완생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김석산이 제사상 앞에서 큰 절을 올렸다. 설충랑과 설충수는 이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김석산은 또 한 번 큰 절을 올린 뒤 설궁침을 제사상 앞으로 데리고 와서 세웠다. 담 너머로 지켜보던 사람들마저 안채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다 같이 큰 절을 2번 올렸다.